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다시 썼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장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현재 0.3%대 낙폭으로 2,730선 중반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이 오늘 2년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현재 0.24% 오르면서 930선 부근에서 상승세를 9거래 연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차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소개했고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S&P 500 편입을 앞두고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 삼성 SDI가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명신산업은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에는 실패했지만 현재 20% 내외의 강한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는 쪽에서는 최근 강세 보였던 반도체와 제지주들이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은행주들도 약세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연말 배당 축소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등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또 어제 한국거래소가 코오룡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오늘장 코오룡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도 약세에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주챔쇼와 함께 시장 전망해 보시고 종목별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시장이 코스피 위주로 움직이다가 오늘은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인데 자,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가 강했다라기보다는 대형주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급등을 한 형태가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주 목요일도 지난주 금요일도 그리고 어제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거의 2배가량 더 많은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속임을 하고 아우 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가지라고 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조바심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은 좀 중요한 이슈가 이번 주에 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와 또 수급 현황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매수로 붙었다가 매도로 붙었다가 하면서 만기에 맞춰가지고 조금은 가파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현물도 매수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현물 매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건들 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물과 선물을 둘 다 올려가서 이제 현물에서는 차익을 노리고 또 선물에서 선물대로 또 포지션으로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은 뭐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장이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수만 끌어올려 놓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있죠. 지금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이제 투여하겠다. 전 국민에게 우리가 보급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400만 병 정도, 400만 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백신을 확보를 해놓고 200만 명 분의 백신을 조금 투여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 원래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4년, 5년 정도 걸렸어야 되는 부분을 수개월 만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에 또 이슈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백신을 넣었을 때 뭐 감염이 안 된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백신보다는 치료제와 진단키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하나의 불확실성의 요소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감, 백신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증시가 만에 하나 부작용이 조금 이렇게 발견이 되거나 보고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증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엔 또 FOMC가 있죠. 거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는 FOMC 거기서 금리 인상 못해. 그리고 에이 양적 완화 돈 더 풀어야지 뭐 어떻게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뭐 돈 더 풀어야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야 증시에 돈 더 풀리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증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다란 말이죠. 근데 FOMC는 사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쓰긴 하는데 올라간 증시를 더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현상에서 이제 FOMC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겠죠. 양적 완화 스탠스를 좀 더 늘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야 이거 늘리면 또 증시가 거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참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지, 뭐 금리 인상 이야기가 12월부터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 그걸 조금은 축소를 하거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 기대감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죠. 이제 그런 FOMC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어떤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에서는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벌써 0.7%에서 9% 거의 1% 육박한 상황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실질 금리라고 하죠. 그 실질 금리도 지금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정말 많이 하락돼 있다가 돈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역시 12월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 12월이 기로가 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지수의 매수세와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의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지수만 너무 끌어올려 놓고,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하셨던 종목은 한 달, 두 달, 세 달 내에 매수하셨던 종목들은 아마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이 화끈하게 빠진다면 차라리 손절을 많이 하실 텐데 또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끈하게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한 5%, 10% 손실 중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더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20, 30%까지 손실이 났다가 다시 본전 부근이라든지 마이너스 한 5%대 구간, 약간 약손실 구간에 들어왔다면은 본전이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증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인식들이 많아졌을 때 내가 더 가겠지 싶어서 안 팔면 그때부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올랐다고 환호성을 지를 게 아니라 지수가 지금 4일 연속, 5일 연속 올랐지만은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더라라는 것은 저는 이미 하락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물 동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저는 매수세가 좀 뚝 끊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점 이어지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화학, 현대차 등 굉장히 대형주를 가지고 쭉 끌어올려 놓고 팔만 하잖아요. 시세 차익 노릴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들이 매도하고 나면은 중소형주도 대형주도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좋다고 해서 산 종목,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선방하고 있거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안 관련주라든지 또는 결제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보시라. 그리고 백신 관련주가 아니라 치료제와 진단키트 관련주를 떨어지면 조금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셔라라는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산업 구조가 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차 산업,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결제 관련주라든지 보안 관련주, 그리고 역시나 온라인 광고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보면은 지금은 빛을 볼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거나 거품이 조금 빠져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각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노리고 지금 모아놓자.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게 되려면은 지금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좀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최근 주목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이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 후반부터 조정이 확대가 될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 정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기 TMG 제약, 네네. 예, 4,738원에 10%. 네, 4,738원의 비중 10%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사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이득이 났는데 이걸 더 갖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네, 오늘까지 계속 강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5,500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매도를 네. 할지 조금 더 보유해 볼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CMG 제약은 4,738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매도를 할까요? 저는 약간 이제 매도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CMG 제약 같은 경우는 4,700원대 있을 때 제가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그 당시에 CMG 제약이 올라가질 않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이 CMG 제약을 좋다라고 사라 이렇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가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걸 왜 저렇게 좋다고 하지라고 했는데 결국 가죠. 그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게 되어 있는 종목을 사놓고 투자해서 이득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으니까 수익이 나누는구나라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매도하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을 사러 가는 게 중요한 거지 CMG 제약으로 내가 뽕을 뽑겠어 이런 마인드는 좋지 않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여기서 매도를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네. 시청자님께서 아까 수익이 났는데 조금 났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비중이 10%밖에 안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네. 아마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이 손실 중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음. 멘토님이 얘기하신 거는 다 지금 다 수익이죠. 이득이 조금씩 다 그죠? 있어요.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네. 네, 이제 사놓고 이제 기다리면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래서 막 올라간 종목을 우리가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급등한 종목을 볼 필요도 없고 막 좋다 하는 종목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좋을 종목을 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면 뭐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수익 난 만큼 손실 중인 종목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다르게 매매하신 거 고점에 사신 종목들 있죠. 네. 그런 거 손절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수익 난 만큼만 손절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현금으로 조금씩 바꿔서 그 종목을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제 그런 네. 걸 우리가 보통 잔고 손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수익 난 종목이 있으면 수익금만큼 팔아서 현금 만들어서 본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 계좌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수익 난 만큼 정리하시고 오늘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일단 네. CMG 제약은 한번 여기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끝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6,300원, 400원대까지 충분히 치고 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눈앞에 있는 확실한 수익 지금 한 16%대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6,000원대 이상을 노려보시는데 안 가면 매도하신 다음에 또 갈 만한 종목을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고, 미련 없이 매도하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 멘토님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힌트 더 많이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6,000원 이상까지 보시는데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넷지노믹스 네네. 33,850원인데요. 네네. 비중은 15%거든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뚝 떨어져서 음. 지난번에 멘토님이랑 통화한 적 있었는데요. 네네. 23,000원 떨어지면 다시 전화 주라고 해서 네.
갖고 저 전화 드렸어요. 아, 네. 23,000원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셨어요. 네, 네, 현재가가 21,000원대인데 그럼 바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는 33,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네. 2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처음 하실 때 제가 떨어진다고 하면 안 믿어요. 이래요. 전부 다 그까지 떨어진다고요? 이래요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야 되는 종목이라든가 떨어질 자리까지는 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은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떨어진다고 네.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떨어지면 문제가 터진 종목 또는 문제가 있을 종목이 있고요. 떨어지면은 비싼 종목이 싸지게 되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금값이 떨어지면은 아이고 금값 떨어졌다. 금이 이제 앞으로 정말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오물덩어리 하고 던지나요? 아니면은 야 금값 싸니까 금이나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산다고. 그 뭐 팔아버려요? 에이 금값 안 좋아. 안 팔아요. 다 팔아버려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죠? 금값 떨어진다고 해서 금이라는 그 가치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 네. 노란색 덩어리 그 반지 뭐 금시계 너무 좋잖아요. 네. 목걸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이 랩지노믹스라고 하는 회사와 지금 제가 보기엔 진단키트라는 회사들이 사실 이게 랩지노믹스도 보시면 2017년에 적자가 14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 21억이에요. 적자가요. 그리고 2019년에 11억이 됐다가 올 2분기의 실적이 300억입니다. 네. 어때요?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흑자 많이 벌어요. 흑자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버는가 했더니 코로나라는 게 터져서 얘들이 진단키트도 만들고 이렇게 진단하는 여러 가지 체외 진단키트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전에는 그닥 필요가 없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죠? 많이 필요해졌어요. 사람들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기반이 되고 있고 이제 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나요. 아직 안 끝나요. 지금 미국 확진자 일주일 동안 지켜봤더니 하루 확진자가 거의 20만 명이잖아요. 그죠? 예, 많이 생겨요. 맞아요. 영국도, 일본도, 뭐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600명대 막 넘어가면서 확진자 엄청 증가했죠. 그죠? 네. 그럼 진단키트는 뭐 백신이 나오든 뭐가 됐든 진단키트는 필요 없을까요? 아니면 계속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맞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게 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더 싸게 주감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요즘에 진단키트 다시 움직이죠. 랩지노믹스 말고도 대장주가 시젠이거든요. 네. 예, 시즌을 보면 밑으로 떨어지다가 주가가 어떻게 됐죠? 최근에 쭉 하면서 갈고리처럼 올라오죠, 그죠? 예. 예, 안 좋은 거면 올라올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올라가요. 안 좋은 건 떨어지고 좋은 건 그렇죠.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가 지금부터는 좋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들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랩지노믹스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리 잡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추가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 하실 때는 지금 네. 매수하신 금액만큼 해야지 효과가 좀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해서 백신 네. 이야기 좀 나오고 하지만은 백신보다 네. 중요한 건 치료제랑 진단키트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 쪽에 다시 수급이 돌 때까지 기다려보면은 N자 반등이라고 해서 다시 치고 갈 때 그때 이득을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지금 구간에서 현재 비중만큼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페트론을 네네. 2만 원에 80% 샀어요. 네, 2만 원에 80%요? 네. 네, 어떤 이게, 점이 궁금하세요? 물타기를 해갖고 지금 불량 이게 많아졌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유상증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팔고 유상을 안 받아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지난 10월 달쯤에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페트로는 2만 원대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비중이 80%까지 늘어나셨습니다.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최악이죠. 어. 네, 80%까지 비중이 늘었다. 일단 아까 랩지노믹스라는 회사를 상담할 때 그 종목의 하락률을 보게 되면은 랩지노믹스 들고 있던 그 시청자분의 손실률은 지금 당장 현재 주가로 거의 반토막 났어요. 44% 정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 44%니까 어때요? 막 엄청 심각하고 무섭겠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지노믹스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어서 추가하면서 하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펩트론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펩트론을 지금 보게 되면은 시청자님 2만 원에 매수하셨거든요. 그래 2만 원에 내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18%니까 랩지노믹스보다 나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위험한 상황인 게 아니라 회사가 돈을 못 벌면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회사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48억 적자가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79억 적자, 2019년에 127억 적자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37억, 2분기 44억, 3분기 44억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올해도 100억 이상의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네.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게 더 위험한 거지. 주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회사가 힘드니까는 뭘 하려고 하는가? 대출을 받든지 돈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데 적자 나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백수한테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죠? 네.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은행에 갔는데 막 돈 빌려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적자 나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줄래 하다 보니까 결국 투자자들에게 나 돈 좀 주라. 나 우리 회사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살면 너희도 죽는다? 라는 느낌으로 유상증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유상증자를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펩트론이라는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한 3년, 4년 정도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유상증자까지 받고 5월에 투자하시고 비중도 80%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제가 네. 보기엔 그런 전망과 미래와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악이라고 한 거예요. 아. 상황이 엄청 지금 꼬인 게 이해가 되세요? 네. 돈 못 버는 회사가 유상증자 달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비중까지 확 늘려 나온 상태니까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너무 힘들어서. 그럼요. 이런 종목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투자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술 자리에서는 이전하고 뭐라고요? 기술 이전하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풍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비싸게 사는 거죠. 회사가 돈 못 벌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그죠? 기술 이전을 그러면- 하든 말든 돈을 못 벌잖아요. 적자가 나는데. 그죠? 그러면 신주 인수권 팔고 예. 그냥 비중 줄이는 게 나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반등 한번 최근에 나왔죠. 여기 11월 11일 상한가까지 한번 쫙 치고 갔잖아요. 네. 저런 타이밍 이렇게 한번 올라와 줄 때 그냥 빨리빨리 매도하셔야 돼요, 그냥. 아, 빨리빨리 매도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는데 본전이 안 되니까 또 못 팔았어요.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여기서 손실 좀 나면 어때요? 다른 종목 올바르게 투자해서 수익 보면 되잖아요. 네. 이게 아, 내 투자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손실 보는 게 싫은데 네. 투자 앞으로 계속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종목에 손실 좀 나는 게 어때요? 다른 종목을 올바르게 네, 투자해서 메꾸면 되지. 이건 지금 네. 건강하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바로 잡기 위해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이지 손실 줄이고 뭐 본전 찾고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뛰어 그래요? 올라올 때 이렇게 빨리 네.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보기엔 유상증자 이야기 나오긴 했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슈팅권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본전이 아니라고 정리 안 하시는 게 네. 아니라 뭐 18,000원이든 19,000원이든 한번 슈팅 나올 때 그 슈팅의 크기랑 상관없이 슈팅이 나올 때 비중을 빨리 줄이세요. 그냥. 네. 비중 80%나 들어갈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삼성전자를 80% 샀으면 제가 네. 그래도 삼성이니까 들고 가봅시다 하겠는데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냥 팔지도 못하고 아이, 다른 건 그럼요. 올라가는데 쳐다만 보고. 다른 거 올라가는 건 힘들어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 남의 떡이 커 보이면은 주식을 못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실적 좋은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 그런 거 사놓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런 종목으로 조금 옮겨 타서 여기서 난 손실을 그런 종목으로 메꾸면 되잖아요. 네. 여기서 20% 손실 보면 20% 벌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20% 버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어렵지 당연히. 차라리 은행에 네. 맡기는 게 네. 20년 동안 그냥 은행 이자 1%씩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은데 주식 투자를 하러 왔으면 공부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네.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 쉽게 don't 벌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네.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그만큼 노력하시고 제가 보기엔 네, 슈팅 비중을 나올 때 줄이는 게 비중 나은가요? 줄이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오래 들고 가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실적이 부진해서 이제 유상증자도 할 기업이고 또 시청자님 비중도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오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정리하자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롯데지주
34,700원에 13%요. 네, 롯데지주 34,700원에 비중 13%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리고 제가 5월달에 고점 매수를 해서 네. 좀 여기 지금까지 들고 있는 종목인데 네네. 요즘 보니까 한 달 전부터 기간이랑 연기금이랑 계속 매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6,000원대 그 가격에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언제까지 목표가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5월에 이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계속 손실이시다가 이제 좀 올라와서 최근에는 36,000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 매도를 못 하시고 언제까지 좀 들고 가면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롯데지주는 34,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오래 기다리셔서 이제 좀 매수가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주사를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지주, 무슨 홀딩스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3년 계획에서 5년 계획은 짜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배당도 잘 주고 그리고 자회사들이 이렇게 계열사들이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의 이득을 이렇게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자회사들이 급등했다고 해서 얘들이 뭐 엄청나게 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무거우면서 느리고 조금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4, 5년 계획은 잡고 투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주사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저가에 있거나 또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좋고 밑으로 빠져 있는 종목들을 자녀 대학 자금으로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뭐 8살이다, 10살이다, 뭐 초등학생이다. 아,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적금처럼 얘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1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얘들은 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이클이 돌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네.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멀리 보신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죠? 왜냐하면 멀리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5월에 급등할 때 안 사요. 네.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요. 지금 가르쳐 한달 드리고 있는 지나고.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더 가겠지, 수익을 더 봐야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첫 시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추도 제가 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그죠? 첫 단추를 잘못 꼽으면 그대로 계속 꼽나요? 아니면 첫 단추 풀어야 되나요? 풀어야죠. 예, 롯데지주는 처음 하신 종목이죠. 그죠? 네, 네. 잘못된 매매라는 건 조금 알고 계시죠?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샀으면은 지금 수익일 텐데. 그죠? 차라리 롯데지주만 놓고 본다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롯데지주 안 사고 다른 거 샀으면 업황이 잘 맞춰 샀으면 이득도 잘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 첫 단추를 잘 꼽은 거예요? 못 꼽은 거예요? 못 풀었죠. 그럼 이걸 계속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얘는 그냥 정리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올바른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본전에 욕심내지 말고 한 종목과 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은 제가 어떻게 해라라고 하냐면요. 카사노바처럼 해라라고 그래요. 바람둥이처럼요. 한 종목에 뭐 얽매여가지고 요 종목으로 내가 네가 다시 날 만나자고 하면 난 너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본전까지 왔으면 믿어라 아니면 그냥 팔고 다른 종목 가면 된다? 뭐 하면 될까요? 또 믿어가지고 롯데지주하면 당할 거예요? 아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내가 네. 잘못한 매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올바르게 이번에 저점 매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일요일에 오후 2시에 또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요즘에 또 나가기 힘들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또 주말에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역시나 이제 2021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뭐 타 방송이라든지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가, 또는 왜 저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역시나 2021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내 포트폴리오 재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과감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고 코로나로 힘든 그 여러분들의 마음들 계절 한번 우리가 한번 위로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내년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다시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모트렉스. 모트렉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080원 40%.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를 난타로 들어갔는데, 네네. 물려가지고 지금, 요? 네네. 알겠습니다. 단타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물리셔서 지금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모트렉스는 7,080원에 이제 단타로 40% 매수하셨는데 6,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단타 하시는 분들은 물리면 안 돼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단타 하시는 분들은 물리면 단타 자격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요 앞에 그냥 대충 저 앞에 편의점에 그냥 물건 사러 가려고 내가 운전대 잡았는데 사고 났네요.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집 앞에 한번 가보려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옆에서 아이고 잘했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운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운전을 그만하세요가 맞는 거죠. 지금 단타를 했는데 물렸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타를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앞으로 절대 안 합니다.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단타를 할 때 뭘 아셔야 되냐면은 비중이 적어야 돼요, 일단. 1차로는 비중이 적게 들어가서 짧은 수익을 빠르게 먹고 나와서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중이 무거우면 한쪽에 그냥 퍼질러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뭔가 손실이 나면 그 손실금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역시 비중이 40% 들어간 것부터가 일단 배착이었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저점 자리라든지 내가 손절 기준선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 하다 보면 손실금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겠다 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내가 단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소액으로 이렇게 기준 잡는 연습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 자리는 사실 이미 손절을 했어야 되는 자리예요. 6,800원 자리가 무너질 때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했다면은 6,8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손절하게 되면은 좀 꽤 큰데 비중부터 저는 오늘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손절해야 됐던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네, 뭐 21선 무너지면 저도 손절을 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안 돼요. 앞으로 또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혹시나 있어요. 싶어서,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련이거든요. 21선 무너지면 손절해야지. 근데 자율주행 좋으니까 들고 가볼까?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그 매매예요. 내가 동네 앞에 슈퍼에 뭐 마트를 사러 가니까 슬리퍼 신고 나가야지 했는데 나온 김에 한번 슬리퍼 죄송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와야지 했는데 야, 저 멀리 내가 또 저 뭐 영국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나온 김에 내가 저기 미국이나 여행 한번 가볼까? 비행기 타러 가볼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21선 무너지면 손절하겠다라고 계획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모멘텀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일단 그죠? 네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서 21선 무너지면 자율주행 모멘텀이고 뭐고 21선을 나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난 자율주행이 있으니까 무너져도 뭐 3천원까지 박살이 나더라도 나는 그냥 20년이고 30년이고 자율주행 믿고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는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까?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와 있고 비중이 너무 크고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타로 네.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타대로 하셔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부터 빨리 줄이고 장기 투자 계획으로 바꿔야죠. 채비를 다시 하셔야죠. 일단 비중 반을 줄이고. 반 줄이시고 매수가도 지금 네. 엉망이에요. 이걸로 장기 투자하시려고 하면 이 매수가 이 7천에 들고 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채비를 다시 하자라는 말인 거예요. 매도하고 다시 한번 사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비중 빨리 절반 정도 줄이시고 손절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라. 그리고 미련 좀 갖지 맙시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잘못된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죠? 미련을 버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단기 매매는 비중이 좀 적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 미리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절 타이밍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절반 지중 줄이시는 전략 드렸고, 이 장기와 단기 투자 전략 구분해서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주반도체 3,840원에 20%인데요. 네네. 산 거 조금 떨어졌는데 팔아야 되나 가지고 가야 되나 걱정돼요. 네, 현재가는 한 3,660원 정도인데 팔아야 할지 네. 그냥 가져갈지 고민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제주반도체는 3,84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좀 하락을 해서 더 보유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 치고 잘 된 사람 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다 그런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현금화를 해라라고 뭐 오랜 기간 외쳐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수가 자꾸 올라가는데 무슨 현금화지 하는데 사보시면 알아요. 매수를 이렇게 딱 해보시면은 다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같이 매매를 하거나 대형주를 매매하거나 펀드 매니저처럼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개인은 다 물리는 시장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사실 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시장인데 사람들은 사서 괜히 내가 그 옛말에 사서 고생한단 말 있잖아요, 그죠? 괜히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미리 예방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현금화를 해라, 안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투자라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매수가 이렇게 했는데 좀 떨어졌어요, 그죠? 네. 뭐 물론 조금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매수하셔서 비싸게 산 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매수가에 3,800원인데 비중이 20%예요, 그죠? 네. 그럼 그 비중 20%만큼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네. 현금 있으세요? 네. 예, 그러면은 내려가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사서 기다렸으면 너무 좋았는데. 네. 예, 처음부터 안 사서 기다렸으면 그 현금 40%든 이렇게 좀 그냥 현금만 딱 들고 기다렸으면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샀기 때문에 손실 안 보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아까 우리 다른 종목들은 적자도 많이 나고 힘든 기업이고 너무 고가에 사가지고 뭐 테마성으로만 올라온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주반도체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회사가 그래도 적자는 안 나고 실적은 내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에는 또 호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트북도 사야 되고 뭐 재택근무하려면 컴퓨터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또 여기저기 들어가고 자율주행, 이제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필요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투자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말은 제주반도체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떨어졌을 때 올해 수익을 보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내년 한 중반기까지는 들고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대신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가거나 떨어지게 된다면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때 3,000원까지라든지 뭐 그때 3,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3,2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한번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근데 알겠어요. 대신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을 추가 매수를 하면 되구나라는 것보다는 내가 안 샀으면 괜히 3,000원까지 안 물렸어도 되구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꼭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참으면 좋은 기회가 오니까 지금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손실 볼 필요는 없는 종목이니까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내년 중순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데 3,000원 초반대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오롱 머티리얼 네. 3,200원에 10%. 네, 코오롱 머티리얼 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코오롱 인더를 팔고 네네. 이걸 다시 샀는데 이건 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아, 코오롱 인더에서는 수익을 내신 거였어요? 네. 아, 네. 이 종목은 지금 약 손실 중이신데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전망을 보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오롱 머티리얼은 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분도 매수가랑 현재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오롱 머티리얼즈 팔고 코오롱 인더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시청자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옮겼을 때 그거 반대로 하면 돈을 벌어요.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코오롱 인더예요. 뭐 다른 종목 급등하고 올라가고 했는데 안 가니까 뭔가 답답해서 아마 매도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점에 잘 사셨을 것 같은데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근데 네, 39,000원에 샀다가 39,000원에 샀어요? 33,000원에 샀다가 네, 35,000원 올라오려 잽싸게 팔았는데 네. 더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 반대로 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반대로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승부라는 게 없어요.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쪽이 네. 이기면 한쪽이 져요. 근데 시청자님은 좋은 종목 팔고 안 좋은 종목을 사셨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거죠. 지금 코오롱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코오롱 머티리얼 이 기업은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퇴마성으로 올라온 데다가 적자까지 이렇게 4년 적자가 위험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440억 적자, 100억 적자, 60억 적자, 올해 1분기에 10억, 2분기에 37억, 3분기에 38억 적자예요. 근데 반대로 코오롱 인더를 보게 되면요. 매년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고 이 코로나임 과정에도 지금 200억, 300억씩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이거 안 보시고 네. 투자하니까는 돈 못 버는 회사가 급등했다고 사버리신 거거든요.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 봐야 인더- 되는 거예요. 네. 너무 팔고 후회스러워서 이제 다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판 가격보다 올라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매매를 하다 보면 매매 중독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팔고 나면 무조건 뭔가를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를 사면은 또 뭔가를 또 팔아야 될 것 같고 뭐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팔고 난 다음에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난 투자를 안 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나만 멍청인가 나만 이렇게 소외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에 좋은 기회에 좋은 기업을 사놓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자꾸 매매를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자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종목이 많다고 수익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면 충분한 수익을 주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처음 하셨으면은 재무제표는 보자라는 거예요. 최소.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코오롱 저 머티리얼 지금 손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을 무너뜨리는 이런 자리가 바로 기준 잡고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손절 의견 드릴 거예요. 지금 손실 크지 않죠, 그죠? 네. 네, 손절하시고 이거 팔아가지고 현금 생겨가지고 아 문현진 멘토가 또 인더 사라고 했지 또 사러 가야 돼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맞아요. 지금 마인드가 너무 조급해져 있고 뭔가 본전 복구 욕심이라던가 막 아쉽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급해져 있는데 마음이 급하면 매매는 엉터리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래. 팔고 이거 하는 게밖에 없는데. 네, 이거 팔시고 한 일주일 정도만 마음 좀 잡으시고 눈으로 이것저것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마음이 좀 다 잡혔을 때 그때 다시 매매합시다. 네. 일주일 알겠습니다. 기다린다고 막 나라가 망하거나 갑자기 막 급등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인생이 바뀌는 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네,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쉬신 다음에 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잡아보고 아니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오롱 인더 이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기업이고요. 떨어지게 된다면은 사실 37,000원대나 38,000원대까지 들어가면 좋거든요. 아, 네. 네, 요 정도에서 다시 또 잡아놓고 기다리면은 충분히 수익을 줄 기업이에요. 그걸 못 기다렸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 거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수익을 조금 충분히 냈죠. 기다리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갈 때까지도 기다리시고 내려오지 않으면 안 사면 돼요. 다른 기업도 많잖아요. 코오롱 인더 말고도. 그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내려오지 않으면은 안 사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지켜보시고 내려오면 조금 사볼까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수익이 나요. 못 기다리면 수익 안 납니다. 네. 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오롱 머티리얼은 지금 손실이 크지 않으시니까 손절 의견 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CD 16,000원에 45%거든요. 네네. 어떤 근데 점? 이게 여름에는 이게 23,000원까지 간다고 그러더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안 올라가네요. 아, 이제 한 목표 주가를 2만 원 이상까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계속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이제 목표 주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ICD는 1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5%이신데 주가가 한 달 정도 계속 좀 지지부진한데 네. 상승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사주를 제 친구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 사주가 20대부터 대성한다는 사주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 대박이다 했는데 걔 대성 안 했거든요. 아직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나는 20대부터 대성한다던 와 이래 안 하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왜 이 갑자기 사주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시청자님들 전부 다 사주 전 보는 것처럼 주식하고 계세요. 23,000원 간다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까? 시청자님 뭔가 분석을 하고 잘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주도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ICD라는 기업도 23,000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23,000원까지 가는 게 논스톱으로 쭉 간다가 아니라 내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10년 뒤에 갑니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좋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격을 잘 사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청자님들의 몫인 거고 매수자의 몫인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그냥 간다고 했는데 사놓으니까는 안 간다고 이렇게 갑자기 뭔가 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건데 문제는 시청자님이 전혀 가격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간다는 말만 듣고 사놓으면 수익 나겠지라고 생각한 그 안이람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ICD라는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저기 2018년에 막 저점 6,000원대 찍고 2만 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저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이 360억, 390억, 130억 이렇게 나다가 600억까지 어때요? 지금 실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 당시에도 ICD 2018년에 제가 TV에 나와서 좋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좋은 기업입니다. 2018년에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떨어지고 있을 때 좋은 기업이니까 이런 거 사놓으면 수익이 나요라고 했었어요. 이런 거 사놓으면 수익이 나요 했더니 사놓았더니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떨어져 있는 종목인데 실적이 나고 있으면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많은 이제 뭐 전문가라든지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은요, 올라온 종목을 좋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사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냥 조금 더 인도를 잘 해드릴 테니까 올라오는 거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올라온 게 더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는데 더 갈 수 있는 애들이 가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23,000원까지 간다가 아니라 여기 있던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거고 지금부터 더 좋아질 건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더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한 번 정도의 뭐 추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전망을 가지고 23,000원 갑니다, 4,000원 갑니다가 아니라 이런 자리는 이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급등해서 제 가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신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적인 그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아까 봤던 뭐 코오롱 인더 같은 기업은 지금 사놓으면은 뭐 몇 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수익이 아주 뭐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가지고 갔을 때 어떤 이득이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미 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지금 이런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유량 하나도 없는데 시청자님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지게 될 때 비중을 다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15,000원, 15,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될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CD처럼 될 수 있는 기업을 사자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거를 알면은 참 좋은데 그건 모르면 주식 안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알 때까지 연습을 하면 돼요. ICD를 올해 한 2번 조금 재미를 봤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또 텔레비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23,000원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한 2번 조금 재미 좀 보고 그냥 팍 사버린 거죠. 그냥. 재미를 보셨어요? 그러면 이 말 한번 해볼까요? 재미 볼 땐 내가 잘했고 지금 뭐 떨어질 때는 남이 간다고 했는데 내가 샀다 이런 느낌인데 내 탓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탓이요. 제 탓입니다. 네, 그냥 올라갈 땐 내가 잘했고 떨어지면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건 잘못된 매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내가 지금 매매를 재미 봤던 그 감정을 기억해서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됐구나.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 샀으니까 내려갈 땐 내가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매매 관점 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에서 사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제가 힌트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15,500원이 무너지면 비중 줄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웅제약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9천 원에 25%. 네, 11만 9천 원의 비중 25%요? 네네.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소식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세요? 네, 코로나 치료제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 이 종목만 안 올라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다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종목만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응법 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대웅제약은 11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이신데 근데 지난주에 한번 올랐다가 쫙 다시 빠졌습니다.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치료제 관련주 다 가는데 이 종목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외쳤을 때 기억에 남거든요. 이해가 네. 되셨어요? 그래서 제 말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한가 간다. 문제가 있으면 뭐요? 하한가 간다. 하한가 간다. 예, 문제가 있으면 박살이 나버립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주가가 어때요? 오늘 2.9% 빠지고 있는데 하한가 30% 빠진 건가요? 2.9%인가요? 하면 2.9% 빠졌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왜 이걸 가면은 이렇게 딴 거 가는데 안 갈까요?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안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찌됐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강남 땅이 좋아, 강남 땅이 좋구나 이렇게가 아니라 야 강남처럼 될 땅이 어딜까? 신도시가 좋아가 아니라 신도시 저쪽으로 또 개발이 들어올 그런 땅은 어딜까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투자자의 몫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대웅제약을 매수하셨는데 시청자님은 대웅제약이 치료제 관련주로 좋겠지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급등할 때 사셨지만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아, 이해가 예. 되셨어요?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올 때 사면은 내가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치료제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냥. 예. 밑에 사놓고 치료제가 앞으로 좋아지겠지,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겠지 하고 투자를 먼저 선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따라갔으니까 물린 거죠. 네.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 투자는 예. 미리미리 행동을 옮겨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제 네. 관련주는 저는 아직까지 끝이 안 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갈 거라고 봐요. 물론 네. 얘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웅제약 네. 나쁜 기업 아닙니다. 실적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나와도 확진을 확 줄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걸려서 힘들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감기랑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감기 백신이 있지만은 감기 백신보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백신 관련주들이 막 날아가고 할 때 오히려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를 보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역시 네.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놓으면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대웅제약은 조금 비싸게 사신 편이긴 한데 아직 테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갈 때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약간 고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떨어질 때 팔아서 저점에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11만 3천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저 10만 원대나 11만 원 이하에서 다시 매도하신 만큼 다시 사서 가져가 보자는 전략 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T요. KT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500원인데 2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지인이 좀 괜찮다고 그래서 샀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망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KT는 2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전망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KT는 전망이 언제부터 좋았냐면요. 2010년부터 2011년부터 그때부터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망 좋다라는 이야기를 2010년대, 11년도에 여기서부터 전망 좋다 했거든요. 계속 우하향이에요. 4만 원짜리에서부터 전망이 좋다, 3만 원대도 전망 좋다, 2만 원대 전망 좋다. 계속 전망은 좋다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왜 그렇냐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KT랑 LG랑 지금 SK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통신사 거의 다 가입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말은 얘들이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인구가 갑자기 급증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 성장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 유지에서 땅 따먹기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얘들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건 맞아요. 5G, 6G 앞으로 멀리 갈 거고 통신 필요한 산업이긴 한데 매출 규모에서 성장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 5G 기술주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큰 거고 또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라든지 다음 세대에 맞는 그런 기술 관련주들이 갈 가능성이 크지 이렇게 통신 기간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전망은 좋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주가로 수익을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전망은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주가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좀 약간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24,500원에 매수해서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네.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 혹시나 네. 22,000원이나 21,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전망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다시 접근해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절반 매도 의견 드렸고요. 2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보시거나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KT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